자, 칠판 좀 보세요. 항상 수업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서 PPT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예비 고3 지난 시간에 설명회하고 시험 보느라 고생했는데 어차피 니네들하고 나하고 수업하는 건 오늘하고 목요일 두 번밖에 없어서 니네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알았죠? 뭐 여기를 딱 넘겼는데 뭐 사랑해요, 그동안 고생해서 뭐 씨발 이런 걸 써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았지? 자, 나옵시다. 자, 학습 관련인데 예비 고3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학습해야 된다. 그 다음 어떻게 계획을 짜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 이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 좀 해주고 싶어. 알았죠? 이제 선생님이 1월 1일이 되면 내가 강의를 시작한 지 정확하게 몇 년이 되냐면 24년이 돼요. 여러분들 아빠 몸속에도 없었을 때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알았어요? 24년이요. 내가 가르쳤던 애들은 벌써 시집장가 다 가고 애 낳고 그래서 어느덧 중년을 바라보는 그런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돼서 내가 이제 그동안 겪어왔던 거 이제 고민하면서 한 거니까, 그리고 많은 니네 선배들을 봤을 거 아니야, 그지? 사실 선생님은 강의를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했냐면 서울에 계속 있었고요. 주로 제일 많이 있었던 건 목동이었었어. 여기 오기 전까지도 목동에 있었는데 목동에서는 11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도 봤고, 목동인데도 니네들보다 공부 더 안 하는 애들도 봤고요. 알았죠? 근데 걔는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부모님이 부자야. 거기 목동에 이제 그 랜드마크라고 얘기하지. 랜드마크 아파트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해. 하이페리온이 있는데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거기가 내가 시세를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아파트 값이 요동치잖아. 근데 요동치기 전에 예전에 알아봤을 때 너 집 어디 살아? 하이페리온 산대. 그래서 몇 동에 몇 층에 살아니까 대충 평수 몇 평 나오는지 알잖니. 그런데 딱 가격을 봤는데 아파트 값이 17억인가 이렇게 써 있었어. 이렇게. 근데 이게 전세가야. 이게 전세가니까. 지금은 되게 꽤 오래된 전이었는데, 하여튼 이런 애들도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공부 안 해도 돼. 집에 돈 많아서. 하여튼 극과 극인 애들도 많이 만났었고요. 그래서 선생님 한번 정리하면서 만들어봤는데, 동기부여 관련 선배들의 이야기. 선배들의 이야기는 주로 여기 있는 이제 학원의 얘기를 이제 얘기를 이제 써놨어. 여기 학원을 거쳐간 애들을 얘기해줘야 니네들이 조금 더 피부에 닿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정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예비 고3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예비 고3 얘기를 해주면 항상 강조하는데 수시, 정시 모두 대비한다는 마인드로 학습을 해야 돼. 너희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얘기를 해보면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거랑 별개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근데 그래서 내신 때가 되면 학원을 찾아다니고 내신이 끝나게 되면 학원을 끊고 공부 안 하게 되고 이런 애들이 많거든. 근데 수시하고 정시 모두 다 대비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 너네 들어봐서 알겠지만 고1 때 100%, 고2 때 100%, 고3 때도 100%.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수시와 정시 모두 대비하는데 이번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3학년 올라가서도 나는 정시로 틀었어. 나는 내신 다 버릴 거야. 내신 다 버린다는 얘기는 뭐 얘기하는 건 줄 알아? 공부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아. 알았죠? 내신 대비를 어차피 고3 올라가면 너네 무슨 교재로 하냐면 교과서 안 봐. 수특 연기 교재로 진도당할 거라고. 학교에서 수능 특강을 할 거라고. 그게 곧 내신 대비고 수능 대비야. 알았지?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수시학 학자발표는 대체로 수능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능이 끝나고 나서, 물론 그 전에 나오는 것도 있어. 수능 보기 전에. 그래서 수능과 상관없이 합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퍼센티지도 되게 약해. 얼마 안 된다고요. 방학 기간 동안에는 뭐 해야 된다? 모의고사 성적을 올리는 것에 총력을 다할 것. 됐냐? 그래서 방학 동안에 내가 약한 과목이 뭔지, 강한 과목은 없잖아. 일단은 약한 과목이 뭔지, 제일 약한 과목이 뭔지 파악해서 총력을 다해야 되고, 방학 기간이 여러분의 기본기를 늘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간. 대학의 간판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딱 기회가 3번 있다고. 나랑 오래 수업한 사람들 내가 맨날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가 언제냐면 중3에서 고1 올라갈 거야. 지나고 보면 니네 그때가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구나 느끼지 않니?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두 번째가 언제냐면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마지막 기회가 바로 니네인데,
사실 근데 요 마지막 세 번째 기회는 니네들이 누리게 될 마지막 기회는 사실 기회는 아니야. 왜 그러냐면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수능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나머지 과목들은 다 상대평가잖아. 딴 애들보다 내가 잘 봐야 좋은 거잖아. 그지? 원점수는 중요하지 않지. 표점이 중요한 거야. 됐어? 물론 원점수가 높아야 표점수도 놀라는 거잖아. 근데 내가 등급이 중요한 거잖아. 그지? 내가 전국에서 몇 등이냐, 100분위가 몇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됐어? 국어, 수학이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다른 애들보다 열심히 해서 다른 애들을 눌러야 되는데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는 그게 중3에서 고1로,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보다 더 힘들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는 발등에 불 떨어졌구나. 진짜로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마음먹는 새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고3애들. 아니 얘네들보다 얘네들이 공부 안 할 때 내가 해야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똑같이 열심히 하면 어떻게? 이기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회가 아니야. 사실은 결정이 거의 났다고 보면 돼. 근데 너희들도 이제 고3이니까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마음 먹었을 거 아니야. 근데 열심히 하는 놈은 또 극소수야. 됐어? 그러니까 기회이면서도 기회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뭐 하는 수밖에 없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 알았냐?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좀 있으면 요번 주 일요일날 크리스마스잖아. 그치? 아니 우리 외국 사람 태어난 일을 왜 이렇게 기념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크리스마스. 그 다음 크리스마스 지나가 그러면 뭐 나와요? 연말 있잖아. 연말. 뭐 방송에서는 뭐 연예대상 시상식하고 잡혀가고 그 다음 연말이다 보니까 분위기 들뜨게 되고 눈 오니까 기분 들뜨게 되고 이럴 달에 또 뭐가 있어? 설날이 껴있어.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어영부영 지나면 2월. 근데 2월 때는 니네 알다시피 일수가 짧지. 28일, 29일밖에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다 보면 노는 기간도 그만큼 짧아지게 되고 공부할 시간은 훨씬 더 짧아지게 돼. 그러다 보면 뭐가 돼? 고3 계약식이 되냐?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니네들이 엄청나게 얼마큼 쏟아붓냐에 따라서 대학 간판이 달라질 수 있어. 됐어? 그래서 공부 계획 방법을 지금이라도 당장 세워가지고 연말이다, 크리스마스다, 설날이다 다 필요 없고 공부 시작하자. 야, 고3은 사람 아니야. 니네들 다 즐기면서 공부는 못해. 알았죠? 핸드폰 없애던가 바꿔야 돼, 2G로. 그래야 된다고. 유튜브? 인스타? 안 해야지. 그게 맞는 거야. 연락 끊어야 돼. 알았죠? 그래서 바꿔야 된다고, 대학은. 난 그거 다 즐기면서 대학 가겠다? 얘들아, 2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어. 그건 불가능한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포기하셔야 돼. 그래서 계획 잡아가지고 기본기 늘리면서 부족한 과목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 계획 방법을 이제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해줄게. 니네들이 맨날 하는 얘기야. 알았지?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바빠. 이것저것 했어.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맨날 방학 때마다 겪는 거 아니야? 할 게 너무 많아. 책은 이만큼 있어. 뭔가 좀 하긴 했어. 근데 지나고 나니까 머릿속에 그건 아무것도 없어. 2번,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바빠. 뭐부터 시작해야 하나 막막해. 그래서 뭐 공부하기 입사해서 아무것도 못해. 스터디 카페 가고 맨날 허공만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서 대학 간 상상만 해. 책 봤다가 다시 상상해. 그러고 나서 나올 때 뭐? 나 공부 열심히 했네. 이지랄하고 있어. 실패야. 야, 나도 경험했던 거야. 니네들도 경험했던 거라고. 똑같은 거 또 할 거야. 똑같은 거 또 하면 바보잖아. 그치? 아니, 바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방금 언급한 2가지 이유 때문에 하루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오늘 니네들한테 제일 얘기해줘. 기록해야 돼. 괜히 플래너를 사람들이 구매하고 계획을 짜고 기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애들도 많아. 근데 안 하게 되면 뭘 했는지 안 나와. 머릿속에는 그냥 공부했다 그리고 끝이야. 기록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니네들한테 원하고 싶은 거 가장 중요해. 기록하는 습관 가져. 알았죠? 그래야 남는 거야. 기록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2가지 나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첫 번째 뭐? 할 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거야. 근데 니네들은 어떻게? 기록을 해. 할 일을 차일피일 미뤄. 그러고 나서 플래너를 버려. 맨날 하는 거잖아. 그지? 또 새로 사면 되니까. 버린다고. 아니면 앞장 다 뜯어버릴 거야. 아니 내 플래너 같은 거 사면 1장, 2장은 써있는데 그 다음부터 안 써있잖아.
그리고 지나고 보면 연도가 지나 있어. 맨날 그러지. 다음 두 번째, 그릇대로 완벽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그 다음 여건이 갖추어지길 무한정 기다리는 버릇. 이런 그릇대로 완벽주의. 이거를 벗어날 수 있다고요.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기록이. 그래서 공부 습관, 공부 계획, 그 다음에 플랜하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알았지? 그리고 본인이 뭘 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유튜브 보면 플래너 활용하는 방법도 되게 많이 있기는 해. 그래서 선생님이 본 것 중에 기억나는 것들 몇 가지만 좀 써봤어. 플래너 작성법 가볼게. 하루에 해야 할 일을 기억나는 순서대로 다 써야 돼. 알았지? 뭐? 해야 할 일. 오늘 나 뭐 하겠다, 뭐. 그거를 순서대로 다 써. 근데 계획을 짜라고 그랬더니 씨발 3시간 동안 계획 짜고 공부 열심히 했대. 야 미친놈이야. 알았냐? 이거 완전 죽이기 전도된 거잖아. 그치? 10분 이내로 해결이 간단한 일,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은 일은 과감히 삭제해야 된다. 됐냐? 그건 미루고 정말로 듬직한 것들, 무거운 것들, 해야 할 일을 기억나는 수로 쓴다. 그 다음에 뭐? 해야 할 일에 이거예요. 순위 매겨야죠. 우선순위. 이거 매겨야 된다. 됐어? 우선순위 매겨. 그 다음 만약에 내가 계획을 이렇게 썼는데 다 한 일은 어떻게? 동그라미 표시. 다 못한 일은 삼각형. 예를 들어서 알았지? 자기가 좋아하는 표시해 주는데 아예 하지 않은 일은 X표를 한다고. 근데 내가 계획을 먼저 하루를 마무리할 때 됐어? 아니 이쁘게 쓸 필요도 없어. 나 혼자 하는 거잖아. 그치? 누구한테 보여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록을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세모와 X 표시를 한 일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다음에 언제 하기로 했는지 일자를 명확히 지정해야 돼요. 이건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날짜를 지정해놔야 된다. 언젠가 써놓으시면 안 된다고. 그냥 몇 월 며칠까지 끝내야 된다라고 날짜를 꼭 지정해야 된다. 너 자신한테 스트레스를 줘야 된다고. 압박해야 돼. 됐어? 그럼 모든 일정의 표기가 완료되면 최종 확인 표시를 남겨서 더 이상의 검토가 필요 없음을 명시한다. 어떻게? 너네 남기면 형평 같은 거 있잖아. 그치? 다음 것들은 가운데다가 쫙 그어두시라고. 됐나요? 그래야 나중에 방학 끝나고 나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볼 수 있어. 그래야 머릿속에 남는 거고 내 흔적이 남는 거야. 알았지? 그래야 기록이 남는 거야. 플래너 무조건 작성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플래너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하면 니네 인생도 그렇게 돼. 알았냐? 그래서 기록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야. 근데 대부분 다 특히 남학생들 플래너 작성 안 해. 이쁜 거 존나 비싼 거는 사. 근데 그 뒤로 어떻게 겉모습만 보면서 흐뭇해. 한 장, 두 장 쓰고 나서 끝이야. 그러면 안 된다. 못 써도 되고 글씨 못 써도 되고 이쁘게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플래너에다가 뭐 플래너를 이쁘게 만들 생각 제발 하지 말고 이렇게 해놓은 대로 좀 하시라고요. 알았죠? 당장 요번 주 내로 시작해. 알았지? 아니 플래너 살 돈 없으면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내가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돈 주라고 할 테니까. 내가 돈 준다는 얘기가 아니야. 알았어? 부모님께 전화해가지고 얘 플래너 살 돈 없다니까 돈 좀 주세요라고 내가 얘기해줄게. 알았니? 그 다음 야 나 그지야. 나한테 말은 다 하지 마. 고1 애들 수업하는데 나 그지야 그랬더니 급발지천 거짓 있어요라고 얘기하던데 아 나 요즘 애들 너무 무서워. 자 일을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인풋 내가 투여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인풋을 생각하고 그에 따라 추정되는 아웃풋을 머릿속에 그려. 구체적으로 쓰면 더 좋고. 알았냐? 이만큼 투자했을 때 이만큼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 니네들이 생각하면서 기록해 보시라. 근데 이 많은 시간 투자하면 안 돼. 플래너 작성하는데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이기 전도가 된다. 알았죠? 그 다음 인풋이 높은데 아웃풋이 높은 일. 아 최고지. 뭐 수학 얘기하는 거야. 수학. 들인 시간이 많으면 아웃풋도 좋게 돼 있어. 됐어? 수학의 대표적인데 우선순위 3. 다만 인풋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서 하루에 다 올 수 없는 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당연히 분담을 해서 여러 날짜에 해당해야 돼. 잘라야 된다. 근데 오늘 하루 10시간 수학만 할 거야. 미친 새끼야. 그냥 불가능하다. 절대 그렇게 하면 효율 안 올라가. 알았니? 그래서 나누시고 여기도 써놨지만 몰아쳐버리면 오히려 한 가지 일밖에 하지 않은 셈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다. 제일 좋은 건 주요 과목 국영수를 매일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시간의 배분은 달리할 수 있잖아. 그치? 지금 수학이 대세인 시대가 되어버렸지. 요번 수능이 그랬잖아. 그치? 수학은 내가 약하고 수학을 좀 더 올려야 되겠다면 하루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시간 공부한다고 했을 때 5시간, 6시간 집어넣으셔야 된다고. 알았죠? 시간 배분하면 되는 거니까. 됐어?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인풋이 높은데 아웃풋이 낮은 일. 뭐예요? 국어 영어가 대표적인 거예요. 투자한 시간은 존나게 많은데 그 결과가 잘 안 따라와 줘. 됐어? 우선순위 중이야. 아까 내가 우선순위 상을 뭐라고 그랬어? 수학이라고 그랬지. 우선순위 중.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하다고? 이거 학습 방법이 중요해. 누군가 니네들을 옆에서 관리해주고 지랄할 사람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이거 안 보게 돼 있어. 됐어?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영어가 내가 점수가 존나 잘 나와. 시험 볼 때마다 1등급이야. 100점을 갖고 모의고사를 볼 때도. 그런데도 영어 학원을 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 우리 학원에 싫으면 우리 학원 끊어도 돼. 딴 학원이라도 가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인강을 듣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 인강을 들으면 착각에 빠지거든. 영어 선생님이 화면상에서 지문 딱 띄워놓고 여기까지 주어 이거 이런 뜻 이거 이런 뜻 어때? 그거 보고 있으면 내 실력인 줄 알고 착각해. 그 수업을 듣고 나서 3, 4일 지나고 나서 똑같은 지문 주고 해석서 받으면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못 써. 그게 인강의 최고의 단점이야. 알았지? 너희들은 뭐 해야 되는데? 국어는 문법이 됐던 문학이 됐던 고전이 됐던 그 다음에 비문학이 됐던 간에 너네들이 인풋을 최대한 많이 기울여야 돼. 글 많이 읽고요. 됐냐? 영어 같은 경우에 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단어. 그거 꾸준히 매일매일 해줘야 된다. 근데 뭐? 누군가 강제를 안 해주면 너네들은 절대 안 해. 절대로 안 한다고. 내가 지랄을 해도 안 하는데 지랄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봐. 책 펴놓고 끝이야. 공부 안 한다. 그러지 말라고. 됐냐? 본인이 4등급 이하다. 국어 영어 4등급 이하라면 가장 기본적인 암기부터 학습해야 돼. 뭐예요? 제발 단어 좀 해주세요. 진짜. 됐냐? 3등급 이상이라면 각자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여 보완할 수 있는 학습법이 필요하다. 뭐? 구문서 풀 줄 알아야 돼. 구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됐냐? 구문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 학습법. 원장님이 수업할 때 해주실 거야. 알았지? 구문 자기가 못한다면 하시고 암기는 제발 원장님 암기 많이 시키실 거야. 단어. 아니 영어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씨발 어휘지. 너네 한국말 이렇게 존나게 잘하는 거 단어도 알아서 쓰는 거 아니야. 단어도 모르면 국어 읽었는데 단어도 몰라. 한국말로 써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거 그냥 찍어야 돼. 영어도 마찬가지야. 아니 영어 지문을 딱 읽는데 첫 번째 문장을 딱 읽었는데 맨날 구문분석 하면 뭐하고 토픽 알면 뭐하고 메인 아이디어 알면 뭐해. 아는 단어가 씨발 이즈밖에 없는데 첫 번째 문장을 딱 읽었는데 아는 단어 이즈 다음 문장 봤더니 have 씨발 끝이야. 그럼 뭐 오늘 비 오네 1번 이렇게 가야지. 한번 그거밖에 없잖아. 제가 단어 좀 읽어. 그냥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학습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꾸준히요. 꾸준히. 제발 영어 같은 거 몰아서 공부하지 말라고. 하루에 30분이 됐어도 하루에 매일매일 꾸준히 해줘요. 됐어? 그래서 중요해. 됐냐? 근데 우리 인간들은 다 대부분 다 뭐에 강해? 벼락치기, 몰아치기에 강하잖아. 너네들 닥쳐야 하는 케이스잖아. 안 그래? 수행평가도 씨발 날짜 그렇게 지정해줬는데 그 전날 밤새워 가면서 하는 게 너희들이잖아.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 상태. 그 다음 인풋은 낮은데 아웃풋이 높은 일이죠. 이런 것들이요. 자기가 잘하는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하는 법이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법. 우선순위를 뭘로 둬야 된다고? 하로 둬야 된다고. 그냥 이건 하야. 알았지?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다 하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어 인위적으로 찾아내야 돼. 선생님도 고3 때 아니 나는 사실 고2 2학기 때까지만 열공했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영어였었어. 그래서 내 책상에는 수학책도 있고 국어도 원래 잘했으니까 수학책이 쌓여져 있었거든. 정성책이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내가 정신 차리고 보면 항상 내 앞에는 영어책만 펴 있었어. 좋아하는 걸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 됐냐? 이건 본능이야. 알았지? 근데 인위적으로 멀리 놔야 돼. 그거는 우선순위 하루 두셔야 돼. 됐냐? 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인풋은 낮은데 아웃풋도 낮은 거 뭐야? 우리 내신 들어가서 기술 과정 같은 거 기타 과목 같은 거 있잖아. 뭐 해야 되는 거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얘네들이 교대를 갈 거면 교대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을 다 보니까 해야 되거든. 근데 아니잖아. 교대를 할 거면 아니지. 버려야 돼. 되니? 뭐 해야 된다고? 됐네. 이건 버리셔야 돼. 좋아. 버릴 건 버리자고요. 그 다음에요.
자, 이제 공부 계획 방법 여러분들이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들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해요. 제발 플래너에다가 영어 3시간 이렇게 써놓지 말라고. 알지? 수학 2시간 이렇게 써놓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무슨 교재를 오늘 몇 쪽부터 몇 쪽까지 보겠다. 됐냐?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우진 이름 들어봤지? 누군지 알지? 현우직 수분감 수투 13, 14강 완강 만약 인가를 본다면 됐냐? 아니면 이 교재에서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오늘 다 풀고 마스터하기. 됐니?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았죠? 그 다음 아예 하지 않은 일이 3일 이상 밀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아까 덜한 거 삼각형 완벽하게 안 가 스패너라고 하잖아. 그지? 근데 이걸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적어놓으라고 했지. 그지? 3일 이상 밀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만약에 밀려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건 뭐가 요거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됐냐? 그래서 밀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라고요. 그 다음 계획은 5분 내로 세워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 계획 쓰라고 했더니 하루 종일 계획만 짜고 있어. 미친놈이야. 알았죠? 계획을 세우다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허비한 걸 본인은 공부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혼자 뿌듯해. 계획을 보면서. 알았지? 들어가 왜? 존나 공감되냐? 따라서 계획을 세울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하루의 일과를 기록하는 용도로 플랜을 생각해요. 오늘 내가 뭐 했는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계획을 짜놓고 이걸 할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오늘 공부할 걸 정리를 하시라. 반대, 역순이에요. 됐네?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파악하고 나면 계획 감각은 저절로 생긴다.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시간 공간에 이만큼 투자했을 때 이만큼 양은 나갈 수 있네? 그게 감이 잡힐 거라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 짜주면 된다. 됐냐? 이건 먼저 되고. 그 다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스테디야. 1년 남았는데 꾸준해야 돼. 3일 동안 빡시게 공부했으니까 하루만 쉬지 않아. 미친놈이라고. 안 된다고요. 알았죠? 이거 절대 안 돼요. 그 다음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최소한 3개월을 유지해야 됩니다. 니네 요요 현상 들어가냐? 요요 현상. 살을 급격하게 빼버리면 어떻게?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세포는 그 전에 자기의 상태를 기억한대. 얼마를? 6개월. 그래서 요요 현상이 오지 않게끔 하려면 그 살 뺀 상태를 6개월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6개월. 근데 너네 머리는 그거보다는 더 똑똑해서 3개월만 유지하면 된다. 3개월. 되니? 보장할 수 있는 건 확실히 기록하는 습관이 생기면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 오늘 내가 제일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기록하는 습관이 생기면 모든 일을 장악할 수 있다는 믿음, 자신감 생기고 남들이 한두 개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본인은 5개 이상의 해낼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 이거 진짜야 얘들아. 진짜. 그래서 믿고 얼마? 3개월만 딱 할 거야. 3개월은 언제 돼? 1월, 2월, 3월까지. 중간고사 공부 들어가기 전까지. 3개월만 해보자. 1, 3개월. 형님. 아니 니네 계약하고 나서도 시간 많을 거 아니야. 그치? 시간 많잖아. 그러니까 3개월을 응원해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이 학원에 있었던 애를 중심으로 썼어요. 알았죠? 가상인물도 있어. 알았어? 이름을 내가 정확하게 밝힐 수 없어가지고 그냥 표시한 거예요. 알았지? 가자고 강땡땡이라는 애인데 고1, 2때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거 내가 소설 쓴 거 아니야 얘들아. 나 이 정도 소설 쓸 정도면 이거 안 해. 강사 안 해. 알았지? 소설 쓰고 있지. 고1, 2때 평균 2점대 초반대의 성적이었어. 공부 나쁘지 않겠다고요. 잘했어요. 생각의 내용도 훌륭했어. 고2 때까지는 화학 계열을 지망해서 썼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생기물 썼었는데 생기물 내용도 모두 화학 관련 활동만 계속해서 썼었다고. 주구장창 밀었었대. 근데 고3 때 바꿨어요. 줄을 바꿨고. 고3 때. 됐어요? 줄을 바꿔서. 그래서 생기부가 모두 무용지물이 돼버렸어. 그래서 교과 전형을 쓰고 정시를 대비했으나 2022학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 된 거지. 그때 불수능을 인해서 최도 못 맞추고 정시도 못 돌아가서 재수했다. 됐어요? 재수했어. 공부 못하는 친구가 아니었어. 잘했다고. 재수할 때도 나름대로 열심히 어디 갔어? 나름 열심히 학습했으나 전반적으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점수를 주고 싶어. 지금 알았죠? 그럼 뭐를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어?
앞에 L을 보면서 뭘 이거요? 붙일 거예요. 일관돼야 돼. 알았죠? 일관돼야 돼. 이게 바꾸면서 인생을 1년, 2년 지금 어떻게 그냥 나가버려. 알았죠? 그래서 일관되게 미는 게 중요해. 그다음 두 번째, 의지의 중요성인데 고1 때 평균 4, 5등급이야. 성적이 전반적으로 내가 안 좋았어. 결국 고2 초반에 학교를 자퇴했어. 내가 갈 길은 뭐가 아니다? 수시가 아니다. 정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검정고시와 수능을 동시에 준비했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12시간씩 공부에 매진했어. 등이 뭘? 이정도 하지 마. 의지는 근데 계속해서 꺾여. 특히 너네 고3 올라가면 언제 제일 많이 꺾이는 줄 알아? 제일 첫 번째가 중간고사. 두 번째는 언제냐면 5월달이야. 중간고사 같은 거에는 5월달이야. 날씨 정말 좋거든. 밖에 보면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치? 그게 5월달에 첫 번째 위기고 중간고사가 함께. 그 다음 언제 오냐면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이 짧잖아. 그치? 그리고 세 번째 위기는 언제 오냐면 주변에 애들이 수시 쓴다고 그럴 때. 친구들이. 나는 정시 갈 건데 애들이 수시 쓴다고 그러면 나도 마음이 혹해. 공부가 손에 안 잡힌다. 니네 고3 올라가면 위기는 4-5번 찾아와. 매 달마다 한 번씩 있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해. 의지가. 알았죠? 애새끼들이 수시를 어디를 쓰던 뭐를 쓰던 간에 나는 내 앞길만 보고 가야 돼. 왜? 아니 내가 애들 중에 제일 엉뚱한 애들이 뭐냐면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서울대 3명 붙었대요.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서울대 5명 붙었대요. 그럼 내가 물어봐.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잖아. 앞만 보고 가야 돼. 네 인생이 중요하다. 선생님도 학원 강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거를 이제 학원의 역사를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옛날에 목동에서도 뭐가 유행했었냐면 서울대 의대 합격, 뭐 연대 의대 합격, 서울대 15명 합격 이거 플래카드로 막 붙여놓는 게 유행이었었어. 근데 이제 목동에서는 그런 플래카드는 보기가 힘들어. 이 동네는 아직도 써있더라. 어디 학교 붙었다고. 자랑할만 하지. 근데 목동은 이제 부모들이 알아. 예전부터 알았거든. 그게 우리 아들이랑 딸이랑 뭔 상관이야? 상관이 없잖아. 아니 나중에 우리 애가 저 학원 다니는데 저 학원에서 서울대 5명 나왔대요. 얘기하면 부모가 누가 있어? 없잖아. 우리 애가 어디 갔는지가 중요하지. 그치? 그래서 목동에서 더 이상 그런 공부 안 해. 안 먹히거든. 부모는 이제 안다고요. 걔네들도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1년 동안 꾸준히 갈 생각을 했대. 알았냐? 의지. 그 다음 이거 쉬워 보이냐? 12시간씩 공부하는 거. 선생님이 사실을 선생님 이제 전공이 법학이라서 나는 사실을 보고 싶어 했었으니까 나는 검사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었으니까 법대를 가가지고 사실을 공부하려고 학교로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약 1년 반 넘게 약 2년 가까이 휴학을 하고 사실을 공부했는데 공부할 때 선배가 나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 행시를 붙었던 선배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우아 사시행시 듣는 거 존나 쉬워. 하루에 10시간씩 3년만 공부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 하루에 10시간씩 3년만. 근데 휴학하고 나니까 백수잖아. 할 일이 없다고. 학교 갈 일도 없고. 그래서 독서실 끊어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만 공부해서 정말 3년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 하루 24시간이잖아. 그 중에 10시간만 공부하면 된대. 1년 반이 넘게 공부를 해봤는데 하루에 10시간 공부한다는 거. 너네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공부라는 거잖아. 하루 10시간씩 공부하라는 얘기는 학원에서 수업 듣고 학교에서 수업 듣고를 다 빼는 시간. 나 혼자 내 자습으로 내 거로 만드는 시간만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자습하는 시간 얘기하는 거야. 내 머릿속에 넣는 시간. 그걸 10시간을 선배를 얘기했던 거야. 그거를 내가 10시간을 공부하려고 노력해봤거든. 1년 반 동안 내가 10시간씩 이상씩 공부한 날짜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이 안 돼. 한 달이 안 되더라고. 날짜를 따져보니까 존나 힘들고 10시간 공부하고 얘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건네갔다고. 이게 진짜 힘들어. 10시간씩 4시간을 만드는 게. 근데 하면 돼. 알았지? 힘들어. 주변에 유혹은 어찌나 많은지. 선생님 봐봐. 친구 많을 거 아니야? 없을 거 아니야?
친구 존나 많아. 공부하려고 그러면 삐삐 울려. 설마 너 몸만 오면 돼. 오늘 소개팅, 아니 오늘 미팅 있어. 여자들 기가 막혀. 빨리 와. 선생님도 술 좋아하잖아. 욕을 다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 정말 힘들어. 얘들도 눈앞에 인스타, 유튜브, 게임, 롤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지? 힘들다. 정말 의지가 중요해. 얘는 내가 진짜 가르치는데 대학 학교 갔을 때도 나한테 제일 먼저 연락 왔어. 얘도 고1 때 신입학했었을 때 기준으로 영어를 가장 못했어. 4등급, 5등급 정도 했었어. 동표고 다니는 진짜로. 여학생이야. 기본 어휘, 어법, 서술형이 약하다고 느껴서 매 겨울방학 때마다 본인의 약점 파악, 분석을 토대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효율적 학습을 고안을 했어. 그래서 나도 도움 줬고 로이쌤도 도움 줬고. 알았지? 지금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왜 제일 먼저 써놨는데 중요하다고. 아느냐. 그래서 계속 나한테 물어보고 얘기 나누고 그랬다고. 탄탄한 기본기를 토대로 점차 공부할 양을 줄여나가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카톡으로. 선생님 보고 싶다고. 감사하다. 선생님 가르쳐도 아직까지 기억난다. 아니 내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본에 충실해야 돼. 영어의 기본은 뭔데? 어휘. 알았지? 그 다음 또래 압력. 또래가 뭔데? 친구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peer pressure라고 그러지. 영어로. 그냥 고등학교 내 적당히 딱 남들이 하는 정도만 공부를 했어. 왜? 얘는 욕심이 별로 없던 애였어. 욕심이 없어. 80점 맞으면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네. 알았지? 당연히 수시는 택도 없지. 그치? 아니 인서울 하려면 아무리 비교과 활동이 잘 돼 있어도 3점대 초반 3.12까지가 맥시멈인데 거기가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수능인데 수시는 택도 없고 수능도 잘 못했어. 그다지 좋지 못한 대학에 합격을 했고 뭐 했는데 반수를 했어. 그런 반면에 주변 친구들은 모두 인서울, 명문대, 연대, 서문대 등을 합격했어. 주변 친구들은 MT 간다, 미팅이다, 졸업 갔을 때 대학생을 온전히 누르고 있는데 본인은 학원에 맞춰서 재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재수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죠. 됐냐? 이거 없애야 돼. 내가 그 얘기했지. 위기 언제 온다고? 제일 큰 위기가 친구들 수시 쓴다고 할 때야. 수시 쓴다고 할 때. 그때 존나 위기. 상실감, 좌절감 졸라 올 거라고. 나는 뭐 했지? 이 생각할 거야. 그래서 공부 안 돼. 알았죠? 그거 슬슬 극복해야 돼. 친구 버려야 돼. 아니 친구가 씨발 연대 가면 고대 가면 뭐 할 건데. 니네 팔자가 중요하지. 니네가 하면 내가 중요해. 자 그러면 기본으로 가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썼어.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전에 이걸 질문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었어. 한참 이제 사춘기를 늦게 겪은 애들 있잖아. 고1 애들, 고2 애들, 늦게 겪은 애들. 선생님 대학을 꼭 가야 됩니까? 이유 얘기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질문하는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이거 질문 안 해. 이거 안 한다고. 인식 때문이다. 단순히 성공을 위해 돈이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얘네들이 이만큼 복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복이 깎이게 돼. 타인에 의해서. 그냥 우리 영어도 대학마다 가산을 하는 대학이 있고 감산을 하는 대학이 있어. 똑같아. 좋은 대학을 못 가면 감산이 생기는 거야. 내가 타고난 복에 감산이 생기는 거야. 그 리스크가 있다고. 됐냐? 그리고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 아니 혼자 살 거면 대학 뭐 할 거야? 됐니? 주변에 시선들이 중요해. 그러면서 나랑 오래 수업했던 친구들은 내가 이 얘기 해줬을 텐데 선생님이 여기 오기 전전전 학원이 그 영등포에 있는 학원인데 로이쌤도 아는 학원이거든. 로이쌤이 거기를 지원하려다가 안 했대. 만약에 거기 지원했으면 내 밑으로 들어오는 거였었대. 하여튼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최고로 그 학원에 잘 나갈 때 선생님이 총 24명 있었어. 부경수를 다 했었으니까 24명 있었다. 부경수 3과목을 했었다. 24명 중에 딱 2명만 비서울대 출신입니다. 22명이 서울대 쪽입니다. 이 중에 한 명이 나였어요.
이 중에 한 명이 나왔다. 원장 서울대법대, 고등부 영어과 팀장 서울대법대, 중등부 영어과 팀장 서울대법대, 고등부 수학과 팀장 서울대 수학과, 중등부 수학과 팀장 서울대 기계공학과. 하여튼 다 서울대라 이거야. 자기 후배들 뽑는 거야. 자기 후배들. 근데 내가 거기를 들어갔어. 거기에 내가 만 4년 있었어. 횟수로 6년 있었거든. 만 4년. 내가 얼마나 차별당한 줄 알아? 얼마나 차별당한 줄 알아? 원장한테. 다른 선생님들은 나 무서워서 못 그러는데 원장은 나 차별당했어. 내가 서울대를 못 나왔으니까. 자기 라인이 아니잖아. 그치? 24명의 강사가 있으면 학원이 얼마나 컸는지 알겠지? 그치? 쪼그라들기 시작했어. 쪼그라들기. 그래서 선생을 잘라야 돼. 잘라야 되는데 원장이 나를 못 잡았어. 내가 제 1순위로 잘라야 되는데 나를 못 잡았다. 왜? 내가 태양색이 제일 적었거든. 애들한테 인기도 높았으니까. 나를 못 잡았다. 이 학원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선생이 6명 남았어. 그때까지 내가 버텼어. 원장이 나를 못 잡았다. 내가 만약에 서울대 출신이었으면 그리고 잘했으면 어떻게? 차별대우 받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거기서 잘 나갔을 거야. 근데 6명이 딱 되는 순간 이제 이 학원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만뒀어. 학원이 망하는 게 보이니까. 근데 만 4년 동안 엄청난 차별대우를 받았어. 내가 술 먹고 운 적도 있었어. 회식할 때. 그 정도. 너희들은 그걸 더 하면 안 되잖아. 그게 사회야. 알았지? 난 그래서 서울대 출신을 별로 안 좋아해. 얘기를 나눠보면 자기는 모든 걸 알고 있다.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자기 비서울대 출신 애들은 다 알고 있다. 근데 이게 사회 현실이 아니라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 알았지?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리스크가 과연 존재할까? 좋은 대학 나와도 리스크 분명히 있지. 그치? 리스크 있다. 재수에 대한 내가 생각을 얘기해줄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재수는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아. 선생님 재수했어. 안 하는 게 좋아. 알았지? 왜 안 하는 게 좋은지는 되게 이유가 되게 많아. 내가 경험으로 말하면 단순히 1년 뒤처지는 건 상관없어. 아니냐? 아니 내가 원하는 대학을 위해서 1년, 2년, 심지어는 3년 늦게 가는 거 뭔 상관이야? 상관없다고. 알았죠? 하지만 재수라는 건 뭐라고 해? 힘들다고 해. 내가 얘기했잖아. 너네 집이 지금 고등학생이지. 사고 치면 직업란에 학생이라고 쓰면 돼. 대학생도 학생이야. 재수생은 뭐라고 써야 되는 줄 알아? 무직. 알았죠? 사고 치면 무직이라고 써야 된다. 무직이야. 알았지? 나는 사실 힘든 경험은 별로 안 했거든. 왜냐하면 나는 되게 낙천적이어서 재수할 때 열심히 놀았어. 술 먹고 연애하고. 알았어. 근데 여러분이 힘든 것보다 사실 부모님이 더 힘들어. 부모님이.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인 눈 때문에도 힘들어. 연락 올 거거든. 요번에 고3이었지? 대학 잘 갔어? 주변 친인척들한테 다 연락 올 거야. 그때마다 재수해. 그 말을 몇십 번, 몇백 번 반복해야 돼. 부모님이 상처 있는 거야. 재수하지 마. 근데 내가 목표를 위해서 1년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 괜찮아. 근데 부모님이 힘들어할 수 있어. 그거는 네가 생각해. 알았죠? 뜻이 있어.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고 원하는 과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재수해서라도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맞아. 알았지?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역시 한 방에 가는 거야. 알았죠? 이게 가는 게 제일 좋아. 됐냐? 너희들도 친한 친구들 있을 거 아니야. 니네들은 재수를 해. 걔는 대학을 갔어. 어때? 친구가 못 깨져. 만날 일이 없다고요. 알았죠? 서로 만나서도요. 어떻게? 서먹서먹해져요. 서로 대화하는 게 다르거든요. MT 얘기하고 조별 과제 얘기하고 교수님 얘기하고 소개팅 얘기하고 미팅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학원 얘기할래? 안 할 거잖아. 그치? 국어 영어 수학 얘기할 거냐? 안 할 거잖아. 서로 대화가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공통된 토픽이 없다고 해요. 그럼 친구 사이도 당연히 안 보게 되고 안 보게 되면 멀어지는 거야. 알았죠? 다 필요 없어. 됐냐? 그 다음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을 끝까지 믿고 꾸준히 공부해야 돼. 얘들아 이게 제일 중요해.
친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아 물론 알아. 친구 없잖아 내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뭐 본인을 끝까지 믿고 두 번째고 세 번째 꾸준히 공부. 제발 몰아치기 좀 하지 말라고. 아니 공부하다 보면 필 받는 날이 있어. 그래도 과감하게 정해진 시간에 딱 끝내야 돼. 알았지? 그 다음날의 컨디션을 위해서. 됐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가면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누구라고요?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큰 게 인정의 욕구야. 니네들이 원하는 대학,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학에 니네들이 단번에 붙었다. 그러면 제일 기쁜 건 바로 니네들이라고. 왜? 주변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기 시작할 거니까. 그냥 주변의 말, 행동, 성향을 흔들지 말자. 주변의 말, 행동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누구냐면 친구하고 부모님이야. 부모님들은 말을 하실 때 너네들한테 상처 줄 수 있어. 근데 부모님들은 그거 모를 수도 있어. 내가 상처를 줄 거야. 됐어? 만약에 부모님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면 너네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런 스타일이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알았지? 왜? 너네들 이 세상에 내보내고 싶은 거지. 그치? 이거 휘둘리면 안 돼. 됐니? 그 다음 어떤 시험이든 휘둘리지 않고 너네들을 본인을 믿고 꿋꿋하게 묵묵하게 열심히 한 사람만이 성공해. 왜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기업에서 뽑아내려고 하는 줄 아냐? 왜? 얘가 주어진 시간에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학 나온 애들을 뽑는 거야. 아니 잘 생각해봐. 누구는 서울대 나왔어. 근데 누구는 지잡대 나왔대. 회사에서 얘를 높이 쳐줘야 될 이유가 없어. 주어진 상황에서 얘는 최선을 다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뽑는 거야. 알았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니 니네들이 성장이라고 생각해봐. 니네들이 지원을 뽑아. 얼굴도 똑같이 잘생겼어. 스타일도 비슷해. 근데 한 새끼는 서울대 나왔대. 한 새끼는 고졸래. 누구 뽑을래? 서울대 뽑을 거 아니야. 아니 니네들도 그러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하지만 사람이라면 당연히 힘든 때가 반드시 있다. 뭐 내가 뭘 거라고 했어? 슬럼프를 거라고 해. 근데 분명히 와요. 알았죠? 슬럼프 안 겪는 건 그건 부처야. 그건 불가능해. 알았지? 그럼 로버트나 슬럼프를 안 겪는 거야. 그럴 때는 뭐 하라고요? 연락하세요. 내가 밥을 사주던 커피를 사주던 간에 걔네들 내가 위로해주고 하니까. 알았지? 연락하시고. 그럼 됐어? 분명히 힘든 시기에 올 건데 혼자 끙끙하지 말라고. 세상에서 제일 병신이 뭔 줄 알아? 자기가 힘들 때 혼자 속으로 삭히는 새끼가 제일 병신이야. 내가 아프면 주변 사람한테 나 어디가 아파요라고 얘기해줘야 돼. 그래야 빨리 치료가 된다. 알았지? 됐어? 하고 싶은 얘기야. 알았죠? 소리가 잔소리가 길었네. 잠깐만 쉬었다가 마음속으로 생각 좀 해봐. 눈 좀 감고 생각 좀 해보시오. 씨발 잘한 얘기 아니야 들어가? 알았냐? 잠깐 쉬었다 합시다.